경기 불황의 김영란법까지 겹치면서 국내 음식점 경기가 5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의 세 번째 복제양 트룩시마가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램시마로 미국 시장을 뚫은 데 이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총집결하는 LA 오토쇼에 출격합니다. 아이오닉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 등 고성능 친환경 모델을 앞세워 북미 시장을 본격 공략합니다. 복층형 리모델링 방식을 두고 건설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유보된 상황에서 유럽식 복층형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 복층 방식은 가구 수가 줄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일 목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년째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김영란법 영향으로 2011년 9월 이후 음식점 경기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자들이 손쉬운 식당 창업에 나서고 있는 점도 음식점 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증권가가 있는 한 골목길. 보통 점심시간이 되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많은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내수 침체에다 김영란법 시행까지 겹쳐 소비 심리 침체가 심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부한 지 3년, 4년째인데 처음이에요. 여기 단골손님들하고 단체식도 많으셨는데 진짜 직원들 꾸며줘서 너무 김영란법도 있었지만 또 시골속으로 지금 여기 오다 보니까 손님들이 더 주변 다른 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죠, 보시다시피. 아니, 김영란법도 그렇지만 최순실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소비심이 많이 줄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일반 음식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11년 9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식당을 찾는 손님이 줄어 음식점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점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데는 경기 부진 장기화가 심해진 데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식당 창업에 몰리면서 음식점업이 과잉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비해 자영업자가 정상보다 46% 많다는 지적입니다. 수년째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올해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 한파,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국내 외식 경기가 5년 만에 최악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셀트리온의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램시마로 20조 미국 시장을 뚫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트룩시마는 특허 기간이 끝난 본래약 리툭산을 모방해 만든 바이오시밀러입니다. 트룩시마는 비오지킨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트룩시마 판매 승인으로 램시마, 허주마에 이어 세 번째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트룩시마 판매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유럽의약품청에 트룩시마 품목 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의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는 지난 4월 20조 미국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제약업계 최초로 단일 품목 해외 누적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란 특허 기간이 끝난 약을 모방해 만드는 복제약을 말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이 같고 약값도 저렴해 최근 세계 제약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지난해 16억 달러에서 2019년 24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시밀러를 활용하게 되면 약간은 30에서 40% 디스카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하에 그쪽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큰 드러그보다 효과가 더 좋고. 잇따라 바이오시밀러 판매에 나서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난 7월 10만 원대에 안착한 뒤 10만 4천 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2016 LA 오토쇼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1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총집결하는 LA 오토쇼에서 고성능 친환경 모델을 앞세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막강한 구매력을 자랑하는 북미 자동차 시장 잡기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LA 오토쇼에서 아이오닉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를 최초로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오닉 전기차는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차 기준 중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최종 단계 레벨 4를 받았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손으로 잡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 없이 차량 스스로 판단해 주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자율주행차에 더해 친환경 컨셉의 아이오닉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종을 내놨습니다. 아이오닉 전기차는 올 연말 미국 시장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스포츠를 내세워 눈도장 찍기에 나섰습니다. G80 스포츠를 통해 북미 럭셔리 자동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입니다. G90, G80에 이어 제네시스 세 번째 모델인 G80 스포츠는 제네시스 첫 스포츠 세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오토쇼에 공개된 G80 스포츠는 내년 봄 미국 시장 판매에 돌입합니다. 기아차는 소울 터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북미 시장에 처음 선보인 소울 터보는 최고 출력 204마력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지닌 1.6 터보 엔진을 자랑합니다. 기아차는 다음 달 소울 터보의 현지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정부의 내력벽 철거 유보 방침에 표류하고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인 분당에서 한 아파트 단지가 내력벽 철거 대신 위아래 3가구를 2가구로 만드는 복층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복층형 방식이 교착 상태에 빠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건설업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지 면적이 좁고 중층 이상의 노후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중층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2019년 3월로 미루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솔마을 주공 5단지가 위아래 3가구씩 묶어서 2가구로 만드는 복층 리모델링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선 복층형은 유럽식 주거 형태로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성을 갖췄다고 본 겁니다. 지금은 너무 평면 형태로 수평경축 이런 것만 하려고 그러지만은 이런 식의 복층형이 나왔다는 것은 5년 10년 국민들이 선호할 형태라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복층 방식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복층형 아파트를 얼마나 선호할지 소비자들의 성향이 관건입니다. 또 복층 방식 리모델링을 하면 가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신규 동을 지을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솔마을 주공 5단지의 경우 단지 내 부지에 1개의 별동을 만들어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평 중축의 경우 대형 평형 아파트를 2개의 소형 평형 아파트로 나눠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반면 복층형 방식은 쪼개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앞으로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 등록한 경우에는 분실 도난 사고 때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액면 금액의 80%까지 사용해야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0%만 써도 됩니다. 이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불카드는 사전에 충전한 금액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충동 구매 자제가 가능하고 무기명식 상품권 형태라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상품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는 고객이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선불카드 사용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 선불카드 표준 약관을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고객의 불만이 가장 높은 분실 도난 시 보상과 관련해 사전에 선불카드를 등록했다면 김영식 카드처럼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 금액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액면 금액의 80% 이상 사용했을 때만 현금 환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0% 이상만 사용해도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위 변조 때 카드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가 위 변조되면 카드사는 보상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 변조가 발생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국세와 지방세처럼 가맹점 수수료가 낮거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서울경제TV 이영호입니다. 북미권 최대 쇼핑 축제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시작이 약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하던 제품을 많게는 최대 90% 싸게 살 기회인데요. 본격적인 대규모 할인 축제를 앞두고 카드사들은 국내 직구족들을 겨냥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북미를 넘어 전 세계 직구족들의 쇼핑 축제로 자리 잡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막을 엽니다.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미국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에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주요 쇼핑몰들이 파격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가는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 시즌입니다. 최대 90%의 대대적인 할인 상품을 구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해 해외 직접 구매 규모는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 직구족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카드와 BC카드, KB국민카드는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 시 금액에 따라 캐시백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마련했고 또 직구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주는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해외 쇼핑에 특화된 카드도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물테일 신한카드 샤이는 해외 직구 배송비를 할인해주고 스마트 글로벌 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결제 금액의 2%를 할인해줍니다. 롯데카드의 올마이 쇼핑카드는 전월 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해외 결제 금액에 대해 10% 청구 할인을 해주고 하나카드의 하나비바 G카드 역시 해외 결제액의 5%를 청구 할인해주고 해외 이용 수수료를 1%만 부과합니다. 우리카드는 해외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는 썸타는 체크카드와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최대 15% 할인을 제공하는 우리 에브리몰 카드를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네, 중국 선전거래소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퉁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중국 주식시장 직접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강퉁 시행을 코앞에 두고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선강퉁의 선전거래소 규모가 아주 크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선강퉁을 통해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국 선전거래소는요. 이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요. 시가총액 기준 세계 7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이 3배 규모에 달하고요. 시가총액은 3,500조 원 규모입니다. 상장 종목은 약 1,800개에 이르는데 특히 모바일과 전기차, 헬스케어, 바이오, IT 등 미래지향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판 코스닥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산업들은 중국 정부가 7대 신흥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면서 특히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외국 자본들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판 코스닥이라고 하지만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자, 그럼 이 선강퉁으로 직접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 선강통을 통해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증권사 위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별도의 신규 계좌 개설 없이 가지고 있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면 되고요. 새로 투자한다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증권사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 대부분이 HTS 등의 선강통 메뉴를 개설해놨고요. 기존 해외 주식 거래하듯이 사전 거래 신청 화면에 나오는 안내 및 약관 동의만 거치면 바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 시장인 만큼 위안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위안화로 환전해야 하는데요. 역시 HTS 상에서 외화 환전 메뉴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강통 역시 해외 주식이므로 연간 매매 차익 소득이 250만 원을 넘길 경우 초과 소득의 22%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요. 이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잦은 신고 납부 대상인데 역시 증권사마다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강퉁의 투자 리스크로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게 바로 밸류에이션인데요. 네.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나요? 네, 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적극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 등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겠죠.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선강퉁의 첫 번째 리스크는 기업 가치 평가를 말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중국 선전 증시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유한타 증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약 10배, 10배에서 13배 정도인데 반해 선전 증시의 PER의 값은 평균 43배에 달합니다. 회사 수익성에 비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런 만큼 이익 성장률이 100% 이상 되는 기업들을 골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밸류에이션 외에 또 다른 투자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중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성장주나 정책 테마주, 중소형주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선전 증시는 작년에도 500%가 넘는 회전율을 기록했고요. 그에 따라 변동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위안화 약세 등 환율 리스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겠죠. 최근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 참여가 늘면서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밖에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 거래를 허용했던 후강퉁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게 나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선강퉁도 역시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냉철하게 따져가며 활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선강퉁 시행을 앞두고 투자 방법과 또 유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1위에서 3위 자동차 업체의 연간 판매 목표 달성에 일제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종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노조 파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올해 연간 판매 목표치로 제시한 813만 대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내수 시장에서 작년보다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남은 2달간 총력전을 펴더라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작년 내수 시장에서 총 71만 4천 대를 판매했던 현대차는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총 52만 9,849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신형 그랜저가 본격 판매될 예정이지만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3위인 한국GM은 최근 올해 내수 판매 목표를 기존 19만 1,000대에서 18만 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GM은 올 들어 10월 말까지 내수 판매 14만 4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4만 7천 대를 더 팔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매출 감소폭이 전체 코스피 상장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기업 집단을 제외한 10대 그룹 계열 상장법인 67개사의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총 242조 6,9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8%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 511곳의 매출 감소율인 2.79%보다 훨씬 큰 감소폭입니다.
그룹별로 보면 10대 그룹 중 6곳의 매출이 축소됐습니다. SK그룹의 매출이 3조 6,867억 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현대중공업과 삼성이 2조 5천억 원, 현대차와 LG가 2조 원, 포스코가 1조 7천억 원 순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분석 대상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67곳 중 절반이 넘는 35곳의 매출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대 그룹의 3분기 실적 부진 이유로 산업 경쟁력 약화를 들면서 전자,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이 정체 상태에 빠진 영향이 컸다고 설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악재로 교역량이 증가하기 어려운 만큼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올해 걷어들일 근로소득세가 30조 3,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원래 예상했던 29조 1,8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많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지난 2005년 10조 원에서 2013년 20조 원을 돌파하고 3년 만에 다시 30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세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취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마다 월급 액수도 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들은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통해 생수와 바나나 우유, 도시락 등을 많이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배달 서비스 1위 품목은 제주 삼다수였습니다. 이어 헤이루 미네랄 워터,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백종원 한판 도시락 햇반 등이 2위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소비자들이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비스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고 이어 송파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순이었습니다. 11월 초 기준 전체 배달 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6월 도입 당시에 11배까지 늘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한 달 반 사이 0.4%포인트 오르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임종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다면서 사입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아우디 차량의 소유주 19명이 독일 본사와 아우디 코리아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배추 도매 가격은 포기당 2,520원으로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지만 작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돼 미리 확보한 수급 조절 물량을 이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지입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 웃돌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또 미세먼지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중부지방 오전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오후 들어서도 한때 나쁨 단계로 평상시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오전까지만 한때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여기에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는데요. 다행히 비의 양은 모레까지 서울, 경기, 강원도는 5mm 미만으로 매우 적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20, 제주도와 남해안은 2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져서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보다 크게 높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 18도로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되겠지만 밤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낮까지는 구름만 다소 지나다 저녁부터 점차 흐려져 밤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 오늘보다도 높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남 일부 지방에 비가 오겠고 밤이 되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해상에도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상으로만 다소 높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모두 그칩니다. 이후 소서절기인 화요일에 남부지방과 동해안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이번 비는 수요일에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전국 60만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입시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마음 다잡기 참 힘들었을 텐데요. 이제 좁은 교실에서 나와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보고도 억눌렀던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 원망은 최선을 다한 우리가 아니라 유라가 해야겠죠.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